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의 on GUI, 그리고 에디터 윈도우의 on GUI, 그리고 에디터의 on 인스펙터 GUI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의 라이프타임 사이클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그리고 픽스드 업데이트 등을 살펴봤는데요. 신 렌더링 이후에 on GUI 이벤트 핸들러가 정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목적으로 뭔가 화면에 그려야 한다면 on GUI에 그릴 수가 있고요. 혹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릴 때도 on GUI에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워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이렉트X나 오픈GL의 동작을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이렉트X나 오픈GL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에서 화면에 무언가를 그리려면 그리기 시작이라는 함수 호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렌더링 그 드로우 프리미티브나 드로우 프리미티브 UP 같은 함수들은요. 비긴 씬 이후에 호출이 가능하거든요. on GUI에서 뭔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신 렌더링에 그 on 비긴 씬이 호출됐을 거고요. 아직 on GUI에서 엔드 씬이 호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뭔가 화면에 렌더링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on GU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빈 씬이 준비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on GUI를 설명하는 유니티 스크립트 다큐멘테이션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유니티 on GUI로 검색해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mple 클래스에서 컴포넌트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요. on GUI 내부에서 GUI 클래스의 버튼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의 캡션으로 IMO 버튼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GUI 버튼은 이 버튼이 눌린 경우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you clicked the 버튼을 출력하는 어, 간단한 예제입니다. 유니티에서 똑같이 example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C# 스크립트에서 example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에 씬에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원점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제 example 클래스를 플레인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합니다. example 클래스를 더블 클릭해서 example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스타트와 업데이트가 리프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호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on GUI 역시 마찬가지로 리프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on GUI에서는 버튼을 하나 그리고요. 버튼이 눌려졌다면 you clicked the 버튼을 출력하는 루틴입니다. 빌드해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을 합니다. 이제 게임이 실행됐을 때 IM 버튼이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You clicked the 버튼이 콘솔 윈도우에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on GUI에 필요한 UI 루틴을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상세한 설명은 유니티 2D나 다른 GUI 루틴을 보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 영상 시리즈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on GUI에서 이렇게 버튼이나 뭐 다른 UI 컨트롤들을 만들어서 제어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on GUI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my window인데 이번에는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으면 우리가 이것은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라는 걸 알고 있죠.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단 말은 이것은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은 이 상속받도록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 유징을 보면 유니티 에디터를 유징으로 선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자신만의 에디터 윈도우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애트리뷰트 프로퍼티 세팅을 통해서요. 윈도우에 마이 윈도우 메뉴를 추가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윈도우 마이 윈도우 메뉴를 추가해서요. 마이 윈도우를 선택한 순간 쇼 윈도우 함수가 호출되겠죠. 쇼 윈도우는 get 윈도우를 호출한 다음에요. 에디터 윈도우 클래스에 get 윈도우를 호출해서
만약 윈도우가 없다면 윈도우를 만들어 생성하고 있다면 있는 윈도우에 포커스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on GUI에서 필요한 것들을 쭉 그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on GUI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았을 때는 GUI 닷으로 그, 그 UI 컴포넌트를 그려야 하고요.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았을 때는 에디터 GUI 레이아웃 혹은 GUI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UI 컨트롤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했죠. 레이블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로 텍스트 에디터 윈도우를 컨트롤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은 myString인데 myString은 hello world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hello world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 enabled를 begin toggle 그룹으로 받았습니다. begin toggle 그룹이라고 하면 이 변수 값이 세팅이 되면요 true가 리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룹 안에 에디터 GUI 레이아웃 토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컨트롤 미니멈 값 -3, 맥시멈 값 3을 가지는 슬라이드 컨트롤 추가했고요. 토글의 값은 myBull로 받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컨트롤의 값은 myFloat에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자신만의 에디터 윈도우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이윈도우를 한번 유니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윈도우는 그 특정한 게임 오브젝트의 종속적인 것이 아니고요. 에디터 윈도우의 피처이기 때문에요. 에디터라는 폴더 밑에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돌아와서 에셋 폴더 밑에 에디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에디터 폴더 밑에 C# 스크립트로 마이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디터 폴더 밑에 정의된 스크립트는요. 유니티 에디터의 확장 기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메뉴를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스펙트 윈도우를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윈도우를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열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스 코드를 유니티 다큐멘테이션에 Extending the Editor의 에디터 윈도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빌드에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고요. 네, 빌드에서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이제 유니티로 돌아와 보면 윈도우에 마이 윈도우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 윈도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메뉴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텍스트 필드를 입력하고 이 값을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체크박스, 다음에 슬라이드 컨트롤들을 이용해서 유저 컨트롤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툴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월드상에 박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복사를 해서요. 포지션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브1을 큐브의 차일드로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큐브1은 큐브의 차일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큐브는 박스 컬라이더를 가집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중에서 박스 컬라이더를 컴포넌트로 가지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찾고 싶어요. 그때는 하이라키 윈도우의 파인드 창에서 박스 컬라이더를 입력을 하면 유니티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디세이블 시킨 것처럼 보여주고요. 박스 컬라이드라는 이 컴포넌트를 가지는 오브젝트들만 이렇게 하이라키 윈도우 상에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선택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전체에서 그냥 요 두 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은 안 가지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요 두 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요 두 개만 이렇게 선택되도록 하도록 그 툴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소스를 받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미 구현된 소스를 복사해서 이 에디터 윈도우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GitHub에서 소스를 받아보면 select by tag라는 C#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니티 에디트 폴더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select by tag 소스를 열어보면요.
기존에 누군가가 태그로 그 선택을 하는 기능을 작성해 놓았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약간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그 유니티 다큐멘테이션을 스크립트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냥 직관적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법을 빌드해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 해보고요. 이제 커스텀 메뉴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커스텀 select by 태그 커스텀 메뉴 밑에 select by 태그라는 메뉴 아이템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에디트 윈도우로 select by 태그라는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요. 윈도우를 쇼시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에 그려야 될 일이 있으면 on GUI가 호출되고요. on GUI 내부에서는 다양한 UI 컨트롤들을 그려서 제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윈도우에 select by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이 기능은 태그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태그 다음에 레이어 선택할 수 있는데요. select 태그를 선택을 하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태그들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면요. 메인 카메라의 태그는 메인 카메라입니다. 플레이는요. 언태그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메인 카메라로 선택하는 모든 태그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요. select by 태그를 하면 이렇게 메인 카메라 태그를 가지는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플레인의 태그 속성을 플레이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플레이어로 태그된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태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select by 태그를 선택을 하면 플레이어 태그를 가지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개발 중인 게임에 필요해서 만든 기능인데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 컬라이더를 가지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박스 컬라이더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select by component name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네임에 찾고자 하는 컬라이더 컴포넌트요. 예를 들면 박스 컬라이더. 그럼 네이밍 컨벤션을 기억하십니까? 어, 실제로는 박스 컬라이더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유니티가 알아서 네임 장식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 컬라이더를 찾으려면 박스 컬라이더를 붙여서 대수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컬라이더 입력을 하고요. select by component name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디트 윈도우 상에 이렇게 박스 컬라이더를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가 두 개가 선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디터 기능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셀렉션, 로드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유니티의 그 컨테이너 기능을 위해서요. 세이브 셀렉션 한 다음에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아까 선택된 기능을 다시 로드하고 싶어요. 그럼 로드 셀렉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select by에 보면 레이어로 선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어가 지금 우리는 작업을 안 했지만 대부분 디폴트 레이어로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레이어로 하면 레이어 단위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에서 뭐 레이어를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선택 기능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select by 태그입니다.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 영상이 좀 13분 길어졌지만요. 어, 마지막 on inspector GUI도 설명을 하고 이 영상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on inspector GUI입니다. on inspector GUI. 저는 제일 처음 이걸 봤을 때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리플렉션을 이용해 소출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버라이드가 안 붙었죠. 근데 on inspector GUI 테스트 코드를 보니까 에디트를 상속받아서요. 가상함수더라고요. 오버라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십니까? 오버라이드가 안 붙어 있으면 이 함수가 리프렉션 호출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호출 안 되고 있으면 호출되는 거죠. 왜 에디터에서 상속받는 테스트 on 인스펙터 이 코드는 오버라이드가 붙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on 인스펙터 GUI가 이미 에디터 윈도우 상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라이딩 해주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오버라이딩 안 해주면요. 원래 이 on inspector GUI가 호출되는 거죠. 이렇게 에디터를 상속받아서 on inspector GUI를 호출하면요. 유니티 상에 인스펙터 윈도우에 그리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샘플로 들어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온 인스펙터라는 컴포넌트를 커스텀 에디터니까 에디트 컨트롤 상에 있어야 되겠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온 인스펙터입니다. 유니티 상으로 돌아와서 에디터 윈도우, 에디터 폴더 밑에 반드시 여기 만들어 줘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테스트 온 인스펙터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온 인스펙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고요. 인스펙터 윈도우에 무언가를 그리려면요. 에디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노 비헤비어가 아니라 에디터를 상속받도록 하고요.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 기능을 쓰려면요. 유니티 에디터를 유징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고요. 뭔가 그릴 때는요. on inspector GUI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작성을 하면 되는데 만들어진 코드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public override void네요. 네, public override on inspect GUI 빌드해 보면은요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on 에디터를 상속받은 어떤 클래스가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 인스펙터를 그려야 될지를 커스텀 에디터 그 프로퍼티로 세팅을 해줍니다. 네, 애트리뷰트로 세팅을 해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애트리뷰트에 애트리뷰트에 커스텀 에디터를 세팅을 하면요. 요 타입에 대해서 뭔가 그려야 된다면 on inspect GUI로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on inspect에서요. 커스텀 에디터로 예를 들면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example 클래스라는 컴포넌트를 플레인에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example 클래스 컴포넌트를 그릴 때 내가 뭔가 그리고 싶어요. 내가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것이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그 자기 자신의 on inspector GUI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example 클래스 컴포넌트를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커스텀 에디터 애트리뷰트에 example 클래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유니티에서 돌아와서 지금 보면 플레인에 example 클래스를 그릴 때요. 내가 뭔가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레이아웃에 레이블로 뭔가를 출력하고 있죠. 네, 이렇게 This is a label in a custom editor 출력을 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네, 보면 이렇게 이 특정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인스펙트에 그려지는 것들을 내가 지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펙트에 그려지는 기능을 에디터 윈도우를 확장함으로써요. 유니티 에디터를 확장함으로써 뭔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윈도우에 뭔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뭔가 구현을 했었죠. 네,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트에 뭔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에디터를 상속받아서 에디터에 미리 정의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붙여줘서요. on inspector GUI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려야 되는 것들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큐브를 선택을 하면은요. 트랜스폼 값이 항상 월드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월드 값입니다. 이렇게 포진을 변경해 보면 월드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일드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는요, 항상 로컬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포지션은 100은요, 페어런트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로컬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더라도 네, 죄송합니다. 월드 값을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근데 큐브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로컬 값이기 때문에 이
페어런트에 대한 상대 로컬 포지션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게임에서 이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값을 월드로도 이렇게 페어런트든 차일드든 간에 무조건 월드하고 로컬 값을 모두 표시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 에디트 기능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GitHub에서 다운받아 보면 월드 트랜스폼이라는 걸 에디터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니티에 에디터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 트랜스폼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월드 트랜스폼은 에디터를 확장을 해서요. 인스펙터 GUI 상에서 원래 값, 원래는 이제 원래 베이스에 온 인스펙터 GUI로처럼 원래대로 동작을 하고요. 로컬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월드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까지 포지션 로테이션을 출력하도록 에디터 기능을 인스펙터 기능을 확장한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이 없고요. 유니티로 돌아와 보면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면 트랜스폼 값에 로컬 포지션뿐만 아니라 월드 포지션도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큐브를 선택을 해보면요, 큐브의 월드 포지션요. 출력이 되죠. 그리고 차일드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이전은 항상 로컬 값이 출력이 됐었죠. 근데 변경된 트랜스폼 인스펙터 기능은요. 로컬 포지션뿐만 아니라 월드 포지션과 월드 로테이션까지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뀐 소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월드 트랜스폼 값을 쭉 읽어보면요. 알 수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스를 받아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ap or position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애매하게 선택된 상황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2.31, 0.38인데 제가 만드는 게임에서는 항상 이게 인티저로 온라인 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nap or position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정수 위치로 이렇게 스냅핑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를 선택했을 때는 루트 밑에 있는 모든 차일드 오브젝트까지 어플라이 시켜서요. 정렬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90, 로테이트 90 CW 기능이 있어서요. 90도 돌리고 말고 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on GUI 혹은 on inspect GUI를 오버라이딩 하면 에디터 기능을 확장하거나 인스펙트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컴포넌트에서는 모노 비헤이브의 on GUI를 구현을 하면요. 리프렉션에서 이렇게 유저 버튼 UI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노 비헤이브의 on GUI, 에디터 윈도우의 on GUI, 그리고 인스펙터 윈도우의 인스펙터 윈도우는 에디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on 인스펙터 GUI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